네,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또 함께입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DB금융투자 화성향남지점 윤선우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이 발음이 좀 꼬이네요. 네, 화성향남지점. 네. 자, 이성웅 이사께 먼저 시장 포인트 오늘 뭘 보고 계시는지. 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전일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좋지 않은 모습 계속 연속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단은 미국장 같은 경우는 뚜렷한 매수 흐름이 부재했고 그 프로그램 매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시장이 불안한 모습 보였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장 종료 전까지는 일단은 반등세 나타내는 모습. 하지만 장 중간에 낙폭을 크게 확대를 했다가 이제 밑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오늘은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시장 전반적인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도 수급적 요소가 개선이 돼야지 좀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한 근거 자체가 아무래도 그 외국인 매도 자체는 뭐 뚜렷하게 이게 손매도로 나온다기보다는 프로그램식으로 신흥국을 전체적으로 뭐 차익 거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를 팔고 일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기타 신흥국을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이제 27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이전에 어느 정도의 그런 뭐 IPO 자금이라든지 다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ETF 단이라든지 그런 수급적인 요소의 변화에 미리 맞춰서 좀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일 기관 매도는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양시장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매도가 장 막판까지 어제는 기관 매수. 네, 기관은 매수였는데 외국인 매도가 장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지수가 뚜렷한 반등을 나타내지 못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 그러니까 증권사들 매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뭐 ELS지 않을까 싶어요. 그 네네. 롱감마라 그래서 주가 네네. 레인지 딱 잡고 네. 떨어지면 거기선 그냥 사고 네. 오르면 그냥 거기서는 위에서는 또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게 금융투자업자의 ELS 롱감마 매매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밑단이라고 하는 지지선 깨면은 숏감마로 바뀌어서 네. 이제는 떨어지면은 팔고 오르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지금은 뭐 떨어지면 사는 거 뭐 그들이야 뭐 맨날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말씀하신 대로 차익 거래 요인으로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 반등이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지수 뭐 하단이 뭐 포워드 포로 10배다, 뭐 PBR 1배다 이거를 정해놓고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 그런 거를 정해놓기보다는 수급이 유입되는지 여부 체크하고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게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을 삼아서 뭐 1일 연기금에 500억 이상 매수, 뭐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 2천억 이상 매수가 나타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수급 개선을 체크하고 좀 적극적인 접근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뭔가 확 뚫리는 부분,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재료를 쫓아다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뭔가 보이는 명확성이 있어야지만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고 네. 거기에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미국의 FOMC가 1차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윤선우 PB는 오늘 시장의 포인트 뭘로 보고 있습니까? 네, 뭐 최근 1월 들어와서 시장에 호재라는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악재들만 계속 연달아 나왔는데 뭐 최근은 뭐 패드 긴축 우려랑 이제 우크라이나 전원 고조 좀 최근 들어선 지정 확정 리스크가 좀 많이 고조되면서 원유가 많이 급등하기도 하고 또 어제 이제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10% 이상 빠지면서 좀 전반적인 증시가 이제 다 큰 폭의 조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거기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부 수급,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나 아니면 이제 신용의 이제 반대 매매 등으로 좀 이제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 상태로 이제 개별 악재들의 이슈 개별 기업들의 이제 악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다음 주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투심이나 뭐 수급이 아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제 1월 들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7%, 코스닥은 이제 어제 종가로 이제 11% 정도 하락을 기록했는데 이번 주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FOMC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IR 그리고 미국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시장은 거의 다 최악의 상태로 보고 조정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좋은 기대
그러니까 좋은 그나마 나은 결과를 좀 기대하면서 설 연휴 이후로 좀 반등을 노려볼 만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제 NFT나 게임주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등 이제 실적은 좋아지는데 다만 그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좀 가치가 편안해진 기업들 위주로 좀 매수를 나서시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더 빠르게 복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정정해 드려야겠습니다. 그 FOMC가 이게 현지 시각으로 25일, 26일이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27일 오전 4시.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개장가에 우리 이제 목요일 날은 뭐 이벤트가 많군요. 네, 목요일 날 난리 나겠네요. 자, 좀 정정해 드립니다.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내일 아침이라고 제가 자꾸 표현했는데 이제 시간 착각을 좀 해서 미국의 FOMC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아침 개장가. 자, 이제 개장 호가 접수되고 있는데 좀 약한 부분은 아마도 그 담보 부족에 따른 시장가 청산 때문에 이런 것 같죠. 네네. 아무래도 뭐 연속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는 반대매매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그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으로 지수가 좀 착시적인 하락 현상도 초반에는 나타나는 모습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 매매 자체가 하한가로 일단은 걸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지수 착시 요인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그 담보라는 게 신용적인 측면에서 아직 크게 줄어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한다면 그러한 요인도 연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러한 요인을 체크하고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코스닥은 지금 호가 접수들이 좀 어떤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은 그래도 조금 덜한 편이고 나은 편인가요? 개별 종목도 뭐 코스피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이제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8,350명 네, 정도로 이제 8,300명. 나오면서 네. 진단키트주 휴마시스가 15%, 뭐 엑세스바이오 5%, 수젠텍 5% 정도로 이제 어제 이어서 강세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상장한 K옥션 같은 경우도 좀 장 초반에는 한 7% 정도 떠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 외로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이제 EM텍이나 아비코전자 그리고 모다이노칩은 이제 전기차 쪽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좀 상승세 이어서 3% 정도 떠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외로는 이제 또 주도주였던 이제 반도체 쪽 이제 SNS텍이나 아이원스, GST가 한 2에서 3%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1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밖에 추가로 뭐 종목이 좀 보이는 게 있나요? 이성훈 이사님? 일단은 최근 효성그룹주 같은 경우가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효성그룹주? 예, 반대적인 화재? 이벤트 요소도 있고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효성그룹에 조금 조정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일단은 화학업종 자체가 최근 주가가 상대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다 보니 효성화학 같은 경우가 장전 한 3% 정도 상승세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반발 매수가 좀 더 유입된다? 전반적으로 뭐 이 부분에서도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거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장이 하락하고 반등이 나타날 때는 좀 많이 빠져 있고 이제 그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장 준비하겠습니다. 자, 유성훈 PB부터 오늘 뭘로 그래도 시장을 보고 있다? 예,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수 반등 나올 때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좀 반도체주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뭐 후성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네. 후성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로 많이들 이제 더블 테마로 알고 계신데 뭐 불소를 기반으로 한 가전 및 자동차용 냉매가스와 2차 전지 전해질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스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화학 제품 생산 업체입니다. 뭐 2차 전지에 이어서 반도체 소재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하면서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310억, 영업이익 311억 정도로 예상되어 3분기 이어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고요. 뭐 반도체 소재 쪽을 살펴보시면은 반도체 고객사 증설과 이제 신규 소재 공급에 따라서 2022년 반도체 부분 예상 매출액은 1,810억으로 전년 대비 5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6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작년에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올해도 아마 슈티지가 계속 일어나면서 올해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기차 수요가 지금 빠르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2차 전지 부분 예상 매출액은 3,270억 정도로 전년 대비 약 138% 정도 성장이 예상 가능하고 2022년 예상 매출액은 6,460억, 영업이익은 1,710억으로 2021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 및 반도체 소재의 이제 PER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20에서 40 정도로 좀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후성 같은 경우는 2022년 기준으로 PER이 이제 16.7 정도로 좀 이제 들어가기 편안한
가격인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21,000원에서 23,000원, 목표 가격은 3만 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말씀해 주신 후성이라는 기업을 우리 윤선우 PB는 보고 계시는. 예, 이번에 좀 위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1월에 이제 장이 계속 빠졌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1월 중순에 한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25,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21,000원 22,000원 부근에 와 있는데 지금에서는 좀 이제 부담 없이 좀 담아서 가져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웅 이사는 보시는 기업이 뭡니까? 네, 일단은 기업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네네. 이게 그 첫 번째로 시장을 봤을 때 최근에 조정세가 컸잖아요. 1월 장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 상승하는 종목을 이 상황에서 찾아가기보다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는데 실적이 올해 더 나아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실적이 나아진다고 명백히 좋은 종목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기존 사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실적이 지금 녹여 있는지 상황까지 살펴보면은 반등시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5,300억 원대인데 이게 현재 시총이 한 2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일단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단적으로 뭐 주가 수익 비율이 얼마다라고 이거를 해서 싸다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작년보다 실적에 증익이 나타나는데 증권사 예상치 자체는 이게 타이어 코드 쪽 기존의 사업의 실적의 증익만 어느 정도 포함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탄소 섬유 쪽에서라든지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실적 증대가 있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 한 45%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시장이 꺾여서 하락을 했기보다는 그 현대차의 수소 쪽에 밸류체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한번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소 관련주에 엮여 있던 중소형주와 대형주들이 동반해서 하락을 선행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뭐 가격 개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분할 매수를 꼭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주가가 이 상황에서 단적으로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손절 라인을 지키지 못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46만 원에서 47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57만 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시장이 하락한다면 쉽게 이 구간을 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새롭게 편입을 하면 되거든요. 손절가는 40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와, 여기도 주가가 많이 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트렌드라는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은 추세가 꺾인 거는 맞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죠. 네. 하여튼 뭔가 이유가 있으시니까 네. 보시는 거고. 네. 시장이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정할 건 다 정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려고 그랬는데. 자, 개장을 함께 해주신 두 분이었고요. 네. DB금융투자 화성 향남지점입니다. 윤선우 PB 그리고 또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